오늘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수업이고요. 어제 크게 두 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고력. 그 사고력에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사고력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논리적 사고력, 그러니까 명제를 가지고 푸는 거하고 여러 가지 조건 제시해주고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어제는 프린트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이 언어 논리 및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풀었었어요. 풀이를 했었고, 오늘은 두 번째 유형을 나갈 텐데, 두 번째는 문제 처리 능력이에요. 하위 능력이 문제 처리 능력인데, 실제 업무 상황에서 업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오늘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소통 능력에서 봤던 거나 수리 능력에서 봤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령이나 규정, 약관 같은 걸 보고 실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적절한 대안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고, 그것과 동시에 어떤 표나 뭐 가격표 또는 뭐 어떤 가중치, 점수표 이런 것들을 주고 실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해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다 업무 처리 능력 평가하는 문제, 이 대표 유형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뭐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자 함도 원래 처음에 목표긴 했는데 3시간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 시간이 좀 길지 않다라는 느낌이 커서 최대한 여유 있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에 요 실무 상황에서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요 유형 특징하고 대응 전략 뭐 이런 거 보시면, 자, 요 유형은 일단은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어요.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나 자료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직원의 진급에 관련된 걸 처리한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점수가 있을 거고 그 점수에 따른 가중치가 있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생각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낸 다음에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을 진급시키겠다라는 걸 선택한다든지, 어떤 토지에 뭐 내가 건물을 지을 건데 여러 토지의 후보지 중에 어디에 짓는 게 가장 최소 비용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표 유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부터 볼게요. 자, 어떤 공사는 낙동강 상류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적합한 발전 방식을 선정 중이래요. 자, 아래 보시면 발전 방식이 쭉 나와 있죠. 수로식, 댐식, 터널식, 유역 변경식, 양수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중치가 각각 고려 요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 5가지의 발전 방식 중에서 가중치라는 걸 다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 라는 걸 골라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계산을 일단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가중치 계산할 때 앞에 있는 가중치를 뒤에 고려 요소에 나와 있는 점수들하고 곱하는 건 맞아요. 곱하는 건 맞는데 그 계산을 일일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변화치 가지고만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변화치 가지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일이 비교를 하시는 것보다 변화치 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빠르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아두시고 변화된 정도만 보셔도 어떤 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걸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확인하시려면 이 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 표 볼 때 가로 세로 보신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각주도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요 각주 확인하신 다음에,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수로식, 댐식, 터널식, 유역 변경식, 양수식 중에 기준 잡을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잡을 수 있는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수치가 막 들락날락하지 않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일정 수치 또는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발전 방식을 고른다라는 건 사실 점수가 가장 높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후보가 되겠다 싶은 걸 기준으로 잡으셔도 돼요. 이제 그 기준을 잡는 건 어떤 걸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하시다 보면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겠다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일단은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중치가 높은 게 환경 친화성이랑 안전성이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점수가 높을 거예요. 근데 수로식, 댐식, 뭐 터널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기준치를 그냥 제일 앞에 걸로 잡아 볼게요. 뭐 어떤 걸 잡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준치를 제일 앞에 걸로 잡아 보면 수로식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요 수로식에 있는 녀석을 제가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 점수를 기준으로 그냥 얼마가 더 많고 얼마가 더 적다라는 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일일이 계산한다 그러면 8, 2, 16, 7, 1은 7, 6, 3, 18 이렇게 계산하시겠죠. 어차피 다 계산한 게 값의 합으로 따질 거기 때문에 소수점은 굳이 고려 안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다 한 다음에 합을 내실 텐데 저는 얘를 기준으로 잡고 얘하고 얘의 차이 정도만 옆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할게요. 자, 1만큼 차이 나니까 가중치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2만큼이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가중치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가로줄로 계산을 쭉 해 나가겠습니다. 자, 터널식은 1이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2만큼 차이 있을 거고요. 유역 변경식은 8이니까 똑같아요. 양수식은 2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댐식의 공사기간 가시면 7이니까 똑같아요. 9는 2만큼 크니까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는 가중치가 0.1이니까. 8은 1만큼 크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9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댐식으로 넘어가시면 환경 친화성은 2만큼 높은데 가중치가 0.3이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6이라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제로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전 효율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으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7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그냥 가중치에 따라서 그거의 증가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만 빠르게 체크하신 다음에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더한다는 개념보다는 소거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시면 얘는 총 합산이 제로 값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줄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게 빨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마이너스 플러스 3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네 번째 양수식은 요 마이너스 4하고 요거 없애면 플러스 2가 남는데 4에다가 완전히 다 상쇄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로 나온다라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어차피 기준 잡은 거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판단한 거고, 플러스가 있었다면 그 플러스가 있는 녀석이 점수가 그만큼 더 높았기 때문에 선택되겠죠. 근데 제가 기준치를 수로식으로 잡았는데 그것과 결과가 똑같은 녀석이 댐식과 양수식이 나왔고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요건 제외. 이해되셨죠? 요거 두 개 제외하시고 세 개가 동점이 나온 거예요. 자, 보통 가중치 문제는 어떤 게 가장 많냐 하면 동점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조금 많아요. 동점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밑에 각주에서 동점인 경우에는 어떤 고려 요소를 높게 평가한다 라는 각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항상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시고 문제 읽으시면 지금은 이 표가 조금 간단해서 괜찮은데 표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면 이거 푸시느라 정신없이 푸시고 이거 확인 안 하면 답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점인 경우는 안정성이 높은 발전 방식을 선택한다. 자, 동점인데 안정성으로 갔더니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게 누구죠? 수로식이죠. 네, 그러면 답은 당연히 수로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수로식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